네, 지금 앞에 보이시는 10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크게 할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 얼굴 못 봐요. 그래서 앞에 계시는 분들이 반응을 잘해 주셔야지 제가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탈모 관리 인앤아웃 강의를 맡은 전 랑아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권희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채팅창을 볼 수가 없어서 질문이 있으면 혹시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직 정말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촉망받는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네, 어릴 적부터 이렇게 머리 만지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를 꾸며주는 것을 좋아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고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직원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으로 또 활동을 하다가 일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도 했고요. 제가 뉴스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본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둘째 아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이가 태어난 지 50일째부터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좋다는 걸 굉장히 많이 써보고 병원에도 많이 가봤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스테로이드 단계만 올라갈 뿐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만난 뉴스킨을 알려주신 분이 저에게 6개월 동안 저희 아이가 좋아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저희 아이도 뉴스킨 제품을 쓰기도 하고 파마넥스를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해졌고 지금은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회사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거를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 회사는 나쁜 거 없어요라고 하는 회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굉장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회사가 정말 뚜렷하고 이 슬로건을 가지고 38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고 그 소송이 많은 나라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여태까지 저희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는 큰 회사로 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임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탈모일까? 나도 탈모일까? 많은 분들이 요새 10분 중 한 8분 정도가 탈모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재미삼아, 뒤에 이렇게 내 탈모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최근에 모발이 점점 빠지고 가늘어져서 자주 엉킨다. 이렇게 손가락을 꼽아보세요. 그리고 모발이 50개를 당기면 3개 이상 빠진다. 그리고 하루에 빠지는 모발이 평균 80개 이상이다. 이제 세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손가락에 움켜쥐게 나오는 모발량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빠진 모발을 살펴보면은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다. 요것도 조금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얇아졌다. 그리고 두피 피부가 서로 수시로 간지럽고 뾰루지가 생기고 뭐 욱신욱신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다. 이것도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 육안으로 머리가 비어 보이거나 가르마가 넓어졌다. 요거는 내가 이제 혼자 느낄 수 있는 자가 진단이에요. 여기서 6개 이상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조금은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 다 하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말하는 두피 모자람에 대한 영상을 짧은 걸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두피 아래 모낭에서 자라는데 사람의 머릿속엔 약 10만 개의 모낭이 있다. 머리카락은 끝없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빠진다. 이를 모발의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라 하는데 보통 3에서 5년 주기로 반복된다. 그런데 이러한 모발의 성장 주기가 무너지면 머리카락의 성장 기간이 짧아지고 굵기도 점점 가늘어진다.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보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더 많을 때 탈모라고 하는데 하루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탈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네, 잘 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듯이 머리카락도 모낭이라는
우리 사람은 자궁에서 속에서 이제 태어나죠. 머리카락도 모낭이란 주머니 속에서 자라는데요. 잘 보시면 모발의 일생이 이렇게 주머니 속에서 성장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자라서 보통은 2년에서 6년 정도를 자라고요. 이걸 성장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에서 떨어지면서 퇴행기를 갖고 머리가 빠진 다음에 휴지기를 2~3개월 정도 갖고 다시 모낭 주머니가 모세혈관하고 닿을 수 있게 내려오면서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맨 끝에 보시면 탈모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혈관에 닿지도 않고 그리고 영양 공급도 못 받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아까 첫 번째 자가 진단에서 봤을 때 모발 굵기가 일정치가 않다라고 했던 부분에 이 비밀이 있는데요. 성장기 머리카락이 2년에서 6년을 자라잖아요. 모발 굵기가 굵을수록 오래 살고요. 머리카락이 얇을수록 짧게 살고 빠지고를 반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어느 순간 얇아지면서 빠지는 거지 한꺼번에 훅 빠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탈모네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진행은 3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탈모의 종류는 크게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듬 두피가 있고요. 지성 두피가 있고요. 탈모 두피가 있어요. 피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비듬 두피가 맨 처음에 생기면서 두피도 피부잖아요. 두피의 피지선에서 피지량이 많아지면서 어, 머리카락이 촉촉해지면서 이 탈락이 안 되면서 모공을 막기 시작하고요. 머리카락이 막기 시작하면서 머리카락이 올라올 수 있는 문을 못 열기 때문에 또 탈모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남성 탈모라고 하면은 이제 DHT형 탈모가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머리카락은 자꾸 빠지는데 채모가 많아지는 남성형 탈모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예인으로 치자면은 이혁재라든지 그리고 아나운서 전현무 이런 분들이 이제 남성형 탈모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성 탈모는 산후 탈모, 아기를 낳고 나서 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오는 탈모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실 호르몬 관리만 잘 되면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이 여성 탈모를 관리를 잘 못하셔서 60이 넘도록 탈모이신 분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원형 탈모가 있는데요. 이 원형 탈모는 사실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거라서 순환도 굉장히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를 통해서 개선이 되실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모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매일 쓰는 샴푸 있죠. 근데 샴푸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잘못된 샴푸를 사용하거나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샴푸를 사용을 하게 돼서 탈모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혈액에 영양 공급을 받아서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다이어트를 하셔서 그냥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 요새도 하시진 않죠. 근데 정말 다이어트 잘못하셔서 물만 먹고 빼셔서 머리가 다 빠지시는 분도 전 봤거든요.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를 낳고도 오기도 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DHT형 탈모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이 있죠.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공기의 질환들이 막 안 좋아지면서 탈모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은 어려워요. 이건 제일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맨 밑으로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이가 아토피일 때 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아토피였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뉴스킨을 만나서 이 경피독이라는 걸 알았어요. 경피독이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고, 감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무섭지만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삼긴 개구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뜨거운 물에 그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탁 튀어나오겠죠. 거기가 뜨겁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냥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조금씩 뜨거운 물을 데피다 보면 이게 뜨거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아우 좀 덥네 하다 있다가 저 세상으로 개구리가 가는 것처럼, 네, 매일 쓰는 샴푸, 치약, 바디워시, 세탁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경피독,
이 몸에 쌓인다는 거예요. 먹는 것들은 간에서 해독이 돼서 나오지만은 피부에 쌓인 것들은 나오지 못하고 우리 몸에 조금씩 조금씩 쌓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바디버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탈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 25%인데요. 화장품, 욕실용품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75%라고 앱스틴 의학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과 욕실용품이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알고 썼을까요? 모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온 이유가 제가 이제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맨손으로 굉장히 대용량 샴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샴푸를 사용하고 맨손으로 샴푸를 매일 했고 염색약도 매일 맨손으로 만졌고 그런 화학 제품들을 제가 매일 만졌던 것들이 제 몸에 쌓이면서 그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자궁에 쌓이거나 유방에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아이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피부 pH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거를 뉴스킨 제품을 쓰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미용을 오래 했지만 미용할 때도 파마약의 pH나 이런 걸 배웠지 피부의 pH가 어떻다고는 가르쳐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한 피부는 이제 pH 5.5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피부가 까지거나 아토피인 피부 이런 피부들은 이렇게 알칼리에 가까워요. 피에 가깝기 때문에. 피는 알칼리고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고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뉴스킨은 38년 전에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쓰기 위해선 약산성 제품을 써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얼굴 세안하실 때 약산성 비누 써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나 약산성 비누 써봤어요 하신 분 계세요? 그 두피에도 내가 약산성 샴푸를 씁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죠. 이 뉴스킨 아신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이걸 몰랐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샴푸들이 알칼리 샴푸가 많아요. 왜냐면 피지와 때를 벗기기 위해서 알칼리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과 두피가 따로일까요? 얼굴은 막 우리가 막 화장품도 바르고 하는데 두피에다 화장품 발라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얼굴은 예쁘게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두피 관리는 제대로 안 하시고 샴푸는 막 그냥 이틀에 한 번씩 감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공을 맞게 되면은 모공이 넓어지고 하면서 얼굴도 같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쓰는 샴푸도 매일 쓰는 샴푸도 약산성 제품을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안전한 계면활성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 샴푸의 종류이기도 해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 들어가 보시면 내가 좀 지성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써야 되는 샴푸. 그리고 난 좀 민감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써야 되는 샴푸. 이 두피 타입별로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 시간이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에포크 샴푸 같은 경우에는 30년간 이 식물을 연구하신 앨런 콕스 박사님이 연구하신 식물학 박사가 이제 연구한 거라서 천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00% 천연은 아니고요. 계면활성제를 화합물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샴푸에는 계면활성제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화학적 계면활성제를 썼는지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를 썼는지도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 에포크 샴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희 아이들도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샴푸를 쓰게 되면 2.5센트씩 굉장히 어려운 원주민들한테 기부가 되는 착한 샴푸예요. 그리고 여기 에포크 댄드프리 샴푸라고 가운데 살색 보이시죠? 이거는 비듬이 있으시고 내가 머리가 가렵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빨리 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좀 효과가 좋은 샴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뉴스킨 샴푸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같은 경우는 두피가 굉장히 건조하거나 모발이 건조하신 분들이 쓰시면 좋고요. 밸런싱 샴푸는 내가 두피 pH를 좀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밸런싱 샴푸를 쓰시고
클래리파잉 샴푸 같은 경우 딥 클렌징을 도와주는 샴푸이기 때문에 잦은 염색을 하시는 분들은 염색하신 후에 꼭 이 샴푸를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알려드릴 이 뉴스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에이지락 샴푸인데요.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처음에 나왔을 때 의심을 많이 했어요. 저는 탈모 관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샴푸를 제가 먼저 써 봤는데 샴푸만 썼을 때만 해도 이 헤어라인의 머리카락이 모자람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머리카락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거든요. 요 세트를 써 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해 드려요. 그래서 '나는 탈모인 것 같아.' 아까 첫 번째 진단에서 내가 6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샴푸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용량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인 정서에 맞게 잘 나와 있는 거라서 매일매일 쓰시는 아웃 제품으로는 이 샴푸 뉴스킨 제품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요걸 좀 제가 공부를 했는데 계면활성제에서 계면이라면 기체, 액체, 고체 작용하는 경계면이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경계면을 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샴푸를 예를 들자면 물과 기름을 섞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계면활성제는 이제 공업용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저희가 맨날 쓰는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소듐 라우레트 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석유계 그거를 정제해 가지고 이제 만든 석유 계면활성제고요. 저희 뉴스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암모늄 라우레트 설페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코코넛에서 이제 발견된 그런 계면활성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쓰시면 좋겠고요. 이 계면활성제에 대한 것은 안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이걸 들으시는 분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후적도 굉장히 많지만 피부를 깨끗하고 pH를 맞춰주고 건강하게 아웃 관리를 해주셔야지 모자람도 훨씬 좋고 어 어찌 됐든 씻어야 되니까 위생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좋은 샴푸는 꼭 하셔야 되지만 잘 헹구어 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내가 샴푸를 안전한 걸 쓰지만 잘 헹구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좀 공부하다 보니까 경피독에 대해서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몸에 화학 칼로리라는 게 쌓인대요. 저는 제가 빵떡순이라서 빵 먹고 떡 먹고 뭐 패스트푸드 먹고 이런 것들만 제 몸에 쌓여서 막 지방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생활용품 속에 화학 칼로리라고 나오면서 이 엄지의 제왕에서 다룬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뒷면을 봤을 때 이런 화학적 이런 것들이 몸에 쌓이고 또 화학 성분이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피부로 스며들어서 혈액을 통해 체내 침투가 돼서 환경 호르몬.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 이것들이 이제 내장 지방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경피독을 마사지로 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알려드릴 아웃 이제 방법은 림프 순환이에요. 이제 림프란 뭐냐면 소화관에서 영양 성분을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정맥계로 합쳐져서 림프 내 림프구를 공급하는데 노폐물을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림프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게 혈액 순환만큼이나 림프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피부 속에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림프관이 막히면 노폐물 배출이 안 되면서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노폐물 배출이 안 되니까 막히겠죠. 그래서 다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이제 갈바닉이라는 거예요. 갈바닉의 원리는 이제 음이온계인데 피부 속에는 모낭이 있고 이제 피부 구조 보시면은 이제 모낭이 있고 모공이 있죠.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것을 갈바닉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노폐물을 흡착시키는 이온 그 번호를 가지고 갈바닉 관리를 하시고 노폐물을 빼는 이런 원리를 이제 인앤아웃 관리가 같이 되는 갈바닉이 있어요, 뉴스킨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편과 집에서 서로 관리를 해 주거든요. 사실 제가 1회 관리를 할 때 많게는 12만 원까지 받았어요. 1 회에 12만 원. 그래서
보통 3달씩을 끊었어요. 3달 이상은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첫 번째 모발이 자라는 수순을 보시면 머리카락이 휴지기가 2~3개월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려면 3개월 이상을 관리를 해야지 회원님들이 관리를 하셨고 12만 원씩 계산을 해보세요. 주 1회 오셔야 되고요. 3개월 관리를 하면 관리 비용이 나오죠. 네, 그렇게 관리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저희 이제 에이지락 페이스, 여기 페이스 젤도 있지만 바디 쉐이핑 젤을 가지고 두피 속에 있는 림프 순환을 시키고 노폐물을 배출을 하기도 하고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바로 즉각적으로 시원해지는 효과를 봤고요. 제가 마지막에 미용실을 그만두기 직전까지는 갈바닉으로 고객님들 관리를 많이 해드렸는데 두피 관리에도 약간 정체기가 있어요. 그때 이 림프 관리를 같이 해드렸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피가 좋아지면서 이제 고객님들이 아, 이렇게 림프 관리가 중요하군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관리하실 때 인앤아웃 관리가 같이 되는 갈바닉을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얼굴에는 화장품을 발라서 수분 공급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갈바닉을 통해서 영양 공급도 해주시지만 두피에도 영양 공급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흙이 좋아야 나무가 잘 자르듯이 두피도 두피가 건강해야지 머리카락이 잘 자라거든요. 이 뉴트리올 인텐시브 스칼프 세럼을 쓰시게 되면은 파마를 자주 하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길어지실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파마하시는 분이 3달, 4달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두피가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딱 잡아주니까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파마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두피에 직접적인 영양 공급은 이 세럼을 사용을 해주시는데 갈바닉을 통해서 같이 쓰시게 되면은 효과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그냥 빗질을 2분만 하면 되는데요. 이 왼편의 사진에 보이는 분은 저희 시아버님이시고요. 사진의 날짜를 좀 잘 봐주세요. 2019년 10월 26일 뉴트리올 라인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아버님이 탈모로 고민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샴푸만 쓰셨는데, 샴푸랑 이제 이걸 쓰셨는데, 한 달도 안 됐죠. 2019년 11월 10날 두피색을 한번 봐주세요. 두피 색이 굉장히 맑아졌죠. 그러니까 두피 관리를 할 때 제가 두피 사진을 찍어보면 굉장히 피부 자체가 혼탁하고 순환이 안 돼서 막혀있는 피부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두피가 흙이라고 봤을 때 피부가 건강해져야지만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낭이 건강해야지 머리카락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모낭이 살아있을 때, 모낭 세포가 살아있을 때 두피 관리는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고 관리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산후 관리를 잘못 하셔가지고 산후탈모 관리를 잘못하셔서 이제 60이 가까워지시는데 헤어라인이 자꾸 빠지니까 파마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수리 쪽이면 파마를 어떻게 해서 가리겠는데 헤어라인이 빠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뉴트리올 라인을 쓰시고 이렇게 헤어라인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신 제 실제 고객님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피 관리는 첫 번째로 혈액이 되게 중요해요. 피가 혼탁하면은 두피에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할 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프가 막혀 있게 되면은 노폐물 배출이 안 되면서 몸에 계속 쌓여 있게 돼요. 그래서 혈액 순환과 림프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양 공급이라고 하면은 피 안에 내가 정말 좋은 영양 공급이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미네랄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면서 두피에 좋은 영양제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매일 쓰는 내 샴푸가 과연 내 피부에 맞는 샴푸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두피 피부가 건강해야지 머리카락도 잘 자란다. 이렇게 3가지로 이해하시면 너무 두피 건강도 찾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혈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수도관도 이렇게 10년 쓰면 굉장히 이물질 가득하게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20살 이상이신 분들 많으시죠? 다 20대인 것 같은데. 네. 20년 이상 쓴 내 혈관 과연 괜찮을까요? 요새 몸 괜찮으세요? 내가 먹는 음식, 요새 내가 6대 영양소를 딱 맞춰서 식사를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은 이제 바쁜 현대사회다 보니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이제
빠른 패스트푸드 많이 드시고 뭐 편의점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하시는데 건강한 음식으로 제 몸을 채워주는 거예요. 각자 내 몸을 내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은 혈관 건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혈관이 하는 것들이 이제 혈관이 늙는 만큼 신체도 늙는다. 이제 노화도 성인병이고 두피, 탈모도 성인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건강도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마누라도 있고 이제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렇게 친구도 소중하듯이 내 머리카락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탈모 관리하실 때 같이 드시면 좋은 제품이 이제 유스스펜 3라고 오메가3 준비되어 있고요. 멀티비타민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유스스펜 3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초대해 주신 분께 한번 여쭤보세요. 이번 달까지만 하는 이제 15% 할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에스테라 1, 2 요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제가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남성분들 아까 DHT형 탈모, 내가 자꾸 채모가 생기는데 머리가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스테이트 포뮬러를 같이 드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부부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뉴스킨을 만나기 전과 뉴스킨을 만나서 이렇게 변신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렇게 젊고 건강해지시라고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